대통령은 오늘 그 양자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취리 연방공과대학에서 양자 분야 석학과 간담회를 갖고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. 대통령은 양자 과학기술은 국가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이라면서 이 양자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,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. 대통령은 양자 과학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석학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재 양성과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고견을 듣고 양자 과학기술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의지와 전략 구상을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. 대통령은 한국과 스위스 간의 수교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양자 과학기술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많은 국내 연구자를 양성하고 스위스와 같은 선도 국가와 연구 및 인적 교류 등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. 오늘 석학과의 대화에 따르면 취리 연방공과대학의 주도로만 또 양자 과학기술 연구자가 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연구진이 200~300명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. 대통령은 앞으로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양자 과학기술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특히 양자 과학기술 R&D를 포함해서 연구비 지원과 인재 육성에 정부가 국가 전략의 중요성을 감안해 적극 임할 것을 과기부 장관에 지시하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도 잇따를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잠깐 모시고 기자님들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석학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국가 양자 전략에 포함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가 양자 전략, 그러니까 이제 전략 기술로 저희가 그 양자 기술을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그 석학들께서 매우 강조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양자 분야의 인력 양성, 그것도 이제 국제 협력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강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 포함해서 그 R&D 쪽 그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. 국제 학회도 열고 이렇게 연구자 교류하는 그런 부분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전략에 그런 그 양자 기술 분야에 특히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가, 또 현재 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그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오늘 그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그 석학들의 얘기를 듣고 저에게 이렇게 쪽지를 주셨는데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의 지도를 그려서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지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KTV 문기혁 기자입니다. 이 양자 기술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그 국가 계획으로 양자 기술 뭐 전략 육성하겠다는 계획 발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뭐 큰 부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예, 우선 뭐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, 앞부분에서는 양자 기술이 왜 중요한가.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게임 체인저, 미래의 어떤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. 가령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양자 컴퓨팅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암호 문제나 또는 뭐 재료 탐색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, 또 뭐 양자 암호 통신, 그리고
기존의 센스로 불가능했던 그런 아주 좀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센싱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또 국가의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잘 챙겨서 뭔가 그 국가의 연구개발의 어떤 중요한 한 지표로 선정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 파이낸셜 뉴스 김학재 기자인데요. 그 혹시 어저께 그 글로벌 CEO 오찬 때 그 IBM 회장이 뭐 한미 그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같이 하면은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미 간 그 분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제가 어제는 거기 행사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하겠는데요. 그 이제 주요하게 지금 그 스위스의 ETHG 이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양자 기술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. 예, 거기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게 협력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, 인적, 그리고 R&D 뭐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,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그냥 제가 그 배경을 충분히 이제 이해는 못한 상태에서 그건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어제 이제 저는 저 양자 센터를 소개를 받고 랩을 다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어제 가졌고요. 아무래도 이제 IBM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하고 있죠. 잘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그 IBM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걸 좀 찾아서 IBM과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양자 기술 발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뭐 추진해 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, 장관님. 예, 질문 없으십니까? 예. 장관님. 예, 한국경제자동업 기자입니다. 제가 알기로 양자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국내 말씀하셨듯이 인재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상업화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러는데 특별히 왜 대통령이 이런 양자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지 또 이렇게 이런 전례가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외에 이제 양자가 처음인 것 같은데 왜 대통령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세계적인 이제 스카들께서 그 양자 기술의 필요성,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. 양자 기술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기술로 세계적인 이제 스카들이 보고 있습니다. 그러한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이제 국가의 미래의 어떤 산업에도 중요할 것이고 또 국가의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양자 쪽 그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주문을 하셨고요.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도를 만들어 이제 보라고 직접 쪽지로 알려주셨습니다. 예, 하십시오. 예. 앞에 보고 말씀해 예. 이제 질문자 보면 안 되고 앞에 보겠습니다. 예. 장관님 올해 그 ICT 원천 연구 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거기 보면은 그 지난해에 이어서 양자 대학원 한 곳을 신설해서 최고급 양자 전문 인력 양성 규모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
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인재 양성을 더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네. 그럼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뭐 계획하시거나 이런 그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죠?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. 일부는 이제 또 학부에서 어떻게 또 기초를 양자 기술을 잘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? 그 부분도 뭐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좀 공통 분모를 잘 찾아서 여러 학과에서 잘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고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좀 뭐 대학원 수준에서도 어떤 방법이 좀 또 가장 또 단시간에 많은 인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이게 인력을 키울 수도 있지만 또 저기 오늘 이런 그 자리에서 스위스 ETHG 이 연방 공대에서도 인력 교류를 통해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코리아타임즈 남현우라고 합니다. 오늘 대통령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기술을 많은 나라에서 생산함으로써 또 우리가 공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기술 블록화라는 거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민감한 기술이니 그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상충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기술을 잘 보호를 하면서 또한 공급망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 기자님 질문하신 걸 제가 처음 듣는데요. 저는 저 다보스 포럼에 참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글쎄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. 예, 제가 말씀드릴 그 뭐랄까요 적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또 산업부 장관님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. 제가 그 배경 같은 걸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. 그 답변을 좀 길게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,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네, 아시아투데이 이육재 기자입니다. 지금 양자 기술 관련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게 1,000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님께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하셨는데 혹시 어느 정도 규모가 더 늘 수 있는 건지 가늠하시는 게 있으신지? 예.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얼마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지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또 스위스 측하고 이렇게 좀 협의도 하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세밀하게 저희 부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게 어떤 얼마만큼 정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. 예.